여러분 오늘처럼 이렇게 추운 날씨가 되면 뜨끈한 국밥 한 그릇 생각나실 때가 있죠? 그런데 사실 한국인들에게 국밥을 즐겨 먹는 이유에 대해 묻는다면 아마도 추워서 몸 좀 녹이려고 먹는다는 대답보다 음식 기다리는 시간 아까우니까 주문하면 제일 빨리 나오는 게 국밥이라서 빨리 먹고 빨리 가려고, 이런 대답이 훨씬 더 많을 거예요. 가끔 혀와 입천장을 대기도 하면서요. 하지만 외국인들에겐 너무 뜨거워서 안 먹는데 오히려 시간이 한참 걸리는 국밥인데요. 한국 사람들에겐 빨리 나온다는 이유만으로 가장 빨리 먹을 수 있는 음식의 대명사로 통하니 정말 아이러니한 일이라고 입을 모아 말해요. 그렇게 빨리빨리 먹으면서 절약한 시간에 끊임없이 뭔가를 하고 있는 한국 사람들을 보고 마치 마법 같다며 외국인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함께 볼까요? 일본 옆에 붙어 있고 IT 산업이 발달한 작은 나라, 오래전 전쟁으로 폐허가 되었고 지금도 전쟁이 터질지 모르는 나라, 최근 BTS 같은 한류 아이돌 때문에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나라. 내가 한국에 오기 전까지 알고 있는 이미지였답니다. 그만큼 한국에 관심을 가진 적도 없었고 너무 멀기도 하고 딱히 가고 싶은 생각도 없었죠. 대학생 때 10일가량 일본 여행을 다녀왔지만 짧은 일정에 일본 문화를 구경하기에도 바빠서 굳이 한국을 들를 생각은 하지 않았거든요. 막연히 아시아니까 일본과 여러 면에서 비슷해도 많은 부분에서 떨어질 거라는 선입견이 있었죠. 그래서 업무 때문에 한국에 가게 되었을 때 내심 몇 가지가 불안했답니다. 프랑스보다 생활 수준이 많이 차이 나지 않을까? 북한과 전쟁이 나면 바로 탈출할 수 있을까? 한국 사람들은 이태리처럼 성격이 급해서 뭐든지 빨리 한다는데 실수가 잦아서 일을 엉망으로 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뒤로하고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생활 수준이 프랑스보다 떨어질 거라는 건 나의 무지한 편견이라는 걸 확실히 깨달았죠. 프랑스의 공항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인천공항의 화려하고 멋진 광경은 나를 압도했고요. 프랑스에선 구경도 못해본 최첨단 시설들과 무인 로봇이 돌아다니는 공항. 청사는 마치 22세기의 타임머신을 타고 온 줄 알았다니까요. 무성의하고 불친절한 프랑스 직원들과 달리 한국 공항 직원들의 절차는 빠르면서도 친절했고요. 그리고 서울로 가는 지하철을 타는 순간 난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어요. 최신 시설의 깨끗한 차량 내부에는 쓰레기 하나 보이지 않았고요. 말끔한 바닥을 내 신발이 더럽히는 게 미안할 정도였어요. 바닥엔 쓰레기가 널브러져 있고 악취가 진동하는 파리의 지하철과 차원이 달랐죠. 그 바람에 오히려 한국보다 한참 뒤떨어진 프랑스의 더럽고 형편없는 지하철 문화가 부끄러워지기 시작했답니다. 또 서울은 내 예상을 벗어난 초현대 도시면서 동시에 과거의 유산이 공존하는 멋진 곳이었죠. 생활의 편리함과 어디에도 사용자 편의를 고려한 모든 것들에 감탄할 일투성이었고요. 그렇게 한국에서 몇 달간 지내면서 전쟁에 대한 걱정도 자연스레 사라졌어요.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은 북한이 미사일을 쏘거나 도발을 해도 저거지들 또 돈 달라고 징징거리네 이러면서 코웃음을 쳤거든요. 마치 장난감 사달라고 떼쓰는 어린애를 보는 커다란 어른의 모습처럼요. 한국에 먼저 와 있는 외국인들은 거의 다 나 같은 생각을 했다가 금방 현실을 알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한국의 국방력이 세계 6위권이라는데 깜짝 놀랐고 한국의 국방력이 세계 6위권이라는데 깜짝 놀랐고 북한은 싸워봐야 게임이 안 된다는 걸 이미 20년 전부터 알고 있었다고 하니 불안감도 깨끗이 사라졌어요. 하지만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만큼은 내 상상을 한참이나 초월하는 것이었어요. 좋은 쪽으로 말이죠. 그들은 내가 생각한 몇 배로 급하고 항상 서두르고 시간 없다는 말을 달고 살아요. 그런데 말이죠. 그 결과물이 믿을 수 없을 만큼 완벽했다는 것, 이게 말이 되나요? 세상 누구도 따라가기 벅찰 만큼 빠른데 누구보다 정확하고 누구보다 월등하다니요? 이태리처럼 성격만 급하고 행동은 게으른 사람들과 차원이 다른 존재들이었죠. 한국 사람들은 그냥 행동만 빨리빨리 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빨리빨리 완벽하게 잘하는 사람들이었고 똑같은 결과물이라면 빠르게, 더 빠르게, 가장 빠르게를 추구하고 있었죠. 그러다 보니 시간을 줄이기 위해 최대한 효율적인 방법을 끊임없이 찾아가며 진화하는 다른 세상 생명체 같다는 생각마저 들었다니까요. 심지어 놀 때도 어떻게 하면 최대한 짧은 시간에 효율적으로 남김없이 놀 수 있을까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유럽 사람들의 입장에선 자는 시간 말고는 전혀 쉬는 시간이 없는 것처럼 착각할 거예요.
한국에서 쉬는 시간의 의미는 개인적인 일을 하는 시간이라는 뜻이니까요. 새벽 2시까지 클럽에서 춤을 추다 아침 7시에 출근하고 금요일 저녁 비행기로 제주도로 놀러가 이틀을 쉴 새 없이 보내는 한국 사람들을 보고 있으면 입이 쩍 벌어지죠. 한국에서의 일주일은 프랑스의 한 달보다 훨씬 더 밀도가 높고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으니까요. 마치 마법 같지 않나요? 유럽 사람들은 업무 시간 동안 정해진 일만 철저히 하고 그 이상은 계약 위반이라고 신고할 거예요. 하지만 한국 사람들은 8시간에 할 일을 4시간에 끝내고 어떤 일을 더 할지 고민한다는 차이가 있어요. 이 차이는 결정적이랍니다. 한국 사람들은 그렇게 계속 진화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가장 빠르게 발전했고 지금도 더 나은 것, 더 편리한 것, 더 효율적인 것을 끊임없이 추구하며 실시간으로 업그레이드 된다고 생각해요. 아직도 거의 모든 일을 우편과 문서에 의존하며 은행에서 계좌 하나 만드는데 3개월 관공서에서 문서 하나 받는데 3개월 걸리는 프랑스, 그런 건 몇 분이면 전부 끝낼 수 있는 한국. 그렇게 절약한 시간으로 한국에선 너무나 많은 것을 할 수 있어요. 이런 선순환이 끊임없이 이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똑같은 하루도 한국 사람들은 시간을 2배 이상으로 늘려 사는 거라고요. 한국에 있으면 똑같은 시간에 훨씬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고 더 효율적으로, 더 빠르게를 반복하면 어느새 쓸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나는 거죠. 아마도 한국 사람들이 유럽 사람들보다 최소 10살 이상 어려 보이는 이유도 아직 할 일이 많기 때문에 나이가 안 드는 것 같더라니까요. 한국에서 이런 것들을 보고 들은 덕분에 내 가치관과 인생 철학이 완전히 바뀌었죠. 나도 처음엔 따라가기 벅찼던 한국의 엄청난 속도에 적응할 수 있었고요. 가장 큰 변화는 멍하니 보내던 휴식 시간을 뭔가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것을 하는데 투자하기 시작했답니다. 내가 한국에서 보낸 1년 동안 했던 것들이 프랑스에 있을 때 3년보다 훨씬 더 많았던 것을 알고 정말 놀랐어요. 그러니 유럽이 10년 동안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동안 한국은 반대로 10년을 앞서 달려나가는 거겠죠. 프랑스에선 보통 여름 휴가로 한 달 이상, 평소에도 일주일에 2일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시간이 흘러가게 놔두곤 하는데요. 한국에서의 삶과 빗대어 생각해보면 너무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들지 뭐예요? 인생은 길어야 100년도 안 되는데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 사람들은 멍 때리며 날려버리는 시간만 3분의 1 가까이라니. 똑같은 인생인데 한국 사람들은 몇 배나 더 인생을 알차게 쓰는 거잖아요? 이거야말로 시간을 늘리는 마법이 아니겠어요? 한국에 와서 진정한 빨리빨리의 의미와 효율적인 시간, 배분의 중요성을 깨달은 프랑스 출신 리비아 씨의 이야기였고요. 한국에 온 외국인들은 처음엔 엄청난 속도에 놀라지만요. 시간이 갈수록 속도와 함께 효율성과 완벽함까지 갖추고 있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하곤 하죠. 일뿐만 아니라 먹는 것, 입는 것, 노는 것 등 생활 속 모든 일상이 그걸 바탕으로 돌아가고 있으니까요. 이렇게 한국 사람들의 마법을 경험한 외국인들은 온라인과 SNS에서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는데요. 재미있는 반응 몇 가지 골라볼게요. 한국 쪽 협력사와 일을 할 때였어. 샘플 시안이 마음에 들지 않아 새로운 작업을 다시 요청했었지. 미안하지만 시간이 촉박하다고 이틀 안에 보내달라고 했거든. 그랬더니 담당자는 뭔 한가한 소리야? 하는 얼굴로 2시간 뒤에 보내준다고 했어. 난 귀를 의심했지. 아무리 빨라도 꼬박 하루는 밤을 새야 할 텐데. 그리고 1시간 30분 후 난 메일을 받았고 새로 보내준 시안은 완벽했어. 한국인들은 시간의 마술사가 틀림없어. 한국인들이 게임을 하면 모든 걸 효율성을 극한으로 추구하는 현실적인 게임이 되어버린다고요. 원래 동물의 숲이라는 게임은 숲속에서 동물 친구들과의 만남, 사냥, 낚시, 곤충 채집 등의 일상을 현실과 같은 시간으로 즐기는 리얼타임 판타지예요. 그런데 한국인들은 이 게임을 가장 효율적으로 사냥하는 법, 가장 빠르게 돈을 버는 법, 이런 걸 파고든 끝에 결국 밀렵의 숲, 돈벌이의 숲으로 바꿔버렸어요. 조금도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최대한의 효율로 하루에 할 수 있는 만큼 일하는 모습. 이건 마치 현실의 한국인들 같더라니까요. 한국인들은 분명 행복의 기준이 달라요. 그들은 그저 쉬면서 편안함을 느끼는 것보다 뭔가에 몰두하면서 더욱 행복을 느끼거든요. 그게 끝나면 또 다른 것을 찾아서 다시 몰두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이건 10대부터 80대까지 똑같다고요. 한국 사람들에게 휴식이란 건 아마 무덤에 들어가는 것이지 않을까요? 한국인들은 유전자부터 다른 게 아닐까 해요. 난 한국의 너무나 빠른 변화와 속도가 불편하고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는 환경이 너무 낯설었어요.
하지만 유럽에서 물처럼 낭비하던 시간을 한국 사람들은 얼마나 효율적으로 쓰고 있는지 진심으로 감탄하게 되었죠. 생각해보세요. 한국에선 5분이면 전입신고가 끝나는데 독일에선 재수 없으면 5개월이 걸린다고요? 이런 차이는 정말 수도 없이 많아요? 수십 년째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유럽 사회는 갈수록 한국에 뒤처질 수밖에 없다고요? 그래요, 한국에선 극한의 효율성과 함께 누구나 같은 시간을 몇 배로 늘려서 쓰고 있죠. 지금 영상을 보는 여러분도요. 우리가 어릴 때 SF 영화를 보고 상상하던 24시간 뭐든지 할 수 있고 기다릴 필요 없이 시간을 자유자재로 쓰는 사회, 바로 지금도 한국에서 실현되고 있는 일이고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한국은 어느새 어릴 때 당신이 꿈꾸던 것을 모두 이뤄낸 세상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나라가 된 거예요. 네, 빨리빨리 못지않게 한국인을 대표하는 건 바로 극한의 효율성이죠. 똑같은 일을 해도 어떻게 하면 더 빨리 더 낭비 없이 완벽하게 할 수 있을까? 이런 방법론 자체가 유전자 속에 들어있는 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앞서 언급한 내용인데 워낙 할 게 많고 빨리빨리 따라가야 하기 때문에 나이 들 시간이 없어서 한국 사람들이 세계 최고의 동안이다. 한국에 물이 좋은 것도 있고 유전적 영향이나 피부의 두께, 식습관도 있겠지만 이런 생활 패턴도 한몫을 한다고 봅니다. 세계 어디보다 한국 사람들이 젊어 보이는 것도 아마 시간을 몇 배로 늘려 쓰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점점 더 빨라지는 한국 사회의 속도를 따라가려면 시간이 모자라니까 늙을 시간도 없다. 뭐 이런 느낌일까요? 사실 유럽을 비롯한 서구권 사람들 30대 중반만 돼도 중년 같고 50대 접어들면 노인 같은 느낌 나고요. 60살 넘으면 누가 봐도 어르신입니다. 워라벨이니 슬로우 라이프니 맨날 따지면서 유럽 안 가보고 유럽 동경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보면 충격 많이 받죠. 그런데 한국에서는 요즘 60대 보고 어르신이나 노인이라 부르는 사람 없죠? 60대는 노약 자석에 앉았다가 혼납니다. 이렇게 시간을 몇 배 더 늘려 쓰는 마법보다 더 젊게 살 수 있는 환경. 어느새 우리가 어릴 때 꿈꿔왔던 그런 미래가 이미 일상이라는 것. 그런 한국에 살고 있는 만큼 더욱더 젊게 오래 건강하게 쉬는 건 무덤에 들어가서 쉴 수 있으니까. 인생의 시간을 후회 없이 마음껏 쓰자는 말과 함께 오늘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듣기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이게 전부입니다. 모두가 건강하길 바랍니다.